저희 오늘 깡신의 귓방 무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기피디고요. 안녕하세요. 깡스토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깡스토리님.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한데 안 가르쳐 주시네요. 안 가르쳐 줌. 왜냐면 직장인들은 누구나 바라는 그 휴일과 관련된 영화를 들고 왔거든요. 뭘까요? 캐스트어웨이는 아닌 것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 긴 휴가지, 캐스트어웨이는. 신기하다. 뭐지? 뭐가 있지?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도 두 사람이 전화 데이트를 계속했던 바로 그날. 기억하시나요? 네. 크리스마스. 맞아요. 크리스마스의 실화 배경, 홈얼론은 아닐 것이고. 굉장히 전으로 조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0년 전? 100년 전? 100년 전? 그때는 1차 대전 시작할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은 굉장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아름다운 제목인데요. 주제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놀랍게도 그 세계대전 초반쯤에 교착 상태가 있었던 서부전선의 플랑드르 지역이죠. 네. 그 속에 속해 있는 이프르 지역에서 독일이랑 영국, 프랑스로 대표되는 연합군 두 측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계속 소모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당도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정전이라고도 유명한 같이 일화를. 술 마시고 노래 불러가지고 윗사람들이 화냈다는 바로 그 씬. 맞습니다. 그 영화를 들고 와봤습니다. 우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이건? 감독은 프랑스 분이셔가지고요. 크리스티앙 카리옹이라는 분이신데 프랑스 영화 보기 힘든데. 네. 근데 프랑스어로만 나오지 않아요. 삼국의 언어가 골고루 나옵니다. 더 힘들 것 같다. 자막으로 보니까 저희는 이거를 제작한 곳은 촬영지가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루마니아 이렇게 루마니아 왜 껴? 네. 저도 잘 여기서 의아하긴 했어요. 세르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 이곳저곳이 다 얽혀있는 게 맞아요. 2차 대전사 얘기하려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언제 한번 정리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살짝 맛보기로 정리를 들고 오긴 했는데요. 너무 방대해서 살짝이라고 들고 왔는데 그것도 방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영화 소개보다 뒷얘기가 더 길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네. 제가 감독분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은 모두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분들이 맡은 다른 배역도 좀 가져와 봤어요. 그 여자분이 다이앤 크루거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영화 트로이에서 히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헬렌의 역을 맡았던. 잡혀간다라기보다는 뭐 눈 맞아서 간. 그렇죠.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헬렌의 역을 맡으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게리 루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빌리 엘리엇에서 빌리의 아버지 역을 맡으셨던 분이에요. 광부 아저씨. 네네네. 이렇게 하시면 두 분은 조금 아실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영화 강의 아닌 이상이야 생소할 것 같은 분들이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도 다국적이겠네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뭐 독일계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프랑스계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다음 곳을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에피소드가 짤막짤막하게 삼국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여줘요. 이렇게 설명으로 들으면 속도감이 있어 보이는데 전쟁 속에서 휴전 그리고 그들 간에 싹트는 불안감이나 정 이런 거 휴머니스트를 좀 담은 영화다 보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그냥 호흡이 전환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 속도로 가고 이 속도로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전쟁사에서 특이한 사건이죠. 그쵸. 휴전을 상부 측의 허락이 없이 비공식으로 이뤄졌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감동 요소도 분명히 있고요. 고지전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인데. 맞아요. 네, 그걸 언급하려고 하다가 왠지 PD님들께서 언급을 하실 것 같아서 머리 좀 싹 뺐어요. 야, 대단한 제이다. 그것까지 예측을 한단 말이야? 우와.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적재적소에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걸 잘 하셔가지고. 제가요? 네, 두 분 모두.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줄거리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아까도 얘기 나왔던 캐치 미 이프 유 캔도 오프닝이 좀 특이했잖아요. 네. 이 친구는 특이하다기보다는 약간 충격적인 오프닝으로 시작을 해요. 전쟁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그러려면 전쟁이 왜 시작됐는가에 대한 약간 설명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를 충격요법으로 보여주는데 미디어 사상교육 장면을 보여줘요. 각국의 사람이 한 명씩 나와서 우리가 왜 저 적국을 토벌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약간 종교도 섞어가면서 약간 신앙도 섞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참전을 유도하는 미디어가 세뇌하는 과정을 세뇌하는 보여주는구나. 것들을 보여주고요. 감정을 굉장히 추동시켜요. 왜냐하면 흔히들 말하는 국뽕이라고 하죠. 우리 국가는 이렇게 대단한 국가야. 그런데 저기는 악마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물리치고 우리가 세계를 평화를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추동이 될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생각나면서 네. 그래서 그 대사들도 좀 충격적이라서 제가 일부 가져와 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연합군 쪽이에요. 거기서 독일이라는 흔적을 지도에서 모두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종족을 몰살해야 합니다. 와. 한 사람도 남겨선 안 됩니다. 그들의 어린이들이 온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와우. 그들 모두를 여자들까지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지금 그들이 죽는다면 그럴 수 없겠죠. 이런 대사를 해요. 근데 이런 대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일 것 같아요? 삼국 모두. 글쎄요. 정치인? 정치인? 아니면 종교인? 종교인이겠다. 종교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는 지금 피상체라고 해서 실루엣이 어른으로 생각이 드시죠? 네. 네. 네, 근데 아동이었습니다. 오. 그것도 아동들이 학교라는 곳에서 교실 안에서 단상 위에서 연설하는 장면들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아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아이 스스로 했다기보다는요. 세계 1차 대전부터가 좀 특이한 근현대전의 양상을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의 일상화라고 해야 될지 일상의 전쟁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국민이 동원이 돼요. 예전에는 전선에 있는 군인들만 싸우는 형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무차별로 도시 폭격도 가해지고 하는 등 좀 국민들 자체가 전쟁에 동원되는 양상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아동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동들이 이런 사상 교육을 본인이 하면서 본인도 세뇌가 돼요. 그래서 미래의 군사로서 양성이 되고요. 그리고 아동이 이렇게 어른한테 호소를 하니까 어른인 내가 안 나갈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른들한테 계속 주입시키고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계몽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뇌주의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 진짜 신기합니다. 그 세뇌 그게 일맥상통하다고 또 볼 수 있는 게 계몽주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빼어난 사람이야. 근데 저쪽은 빼어나지 못하니 우리가 당연히 밟고 올라서도 된다라든지 아니면 저들도 교화시켜야 된다 하는 논리로 이어지니까 그러네. 일맥상통한 맥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자기개발 방식과 굉장히 연이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선 다음 장면은 바로 폭격 장면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굉장히 또 평화롭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샥 훑어줍니다. 그곳이 어디인고 하니 연합군의 한 주축이었던 영국 스코틀랜드인데요. 한 조용한 교회 안으로 부산스럽게 한 청년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종을 막 쳐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었던 동생한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드디어 전쟁이 선포됐어. 우리 전쟁 나가야지 하면서 기뻐해요. 이게 기쁠 일이 아닌데 아까 세뇌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위선양을 해야 된다는 그 기쁜 마음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전쟁이 터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이 또 생각났어.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신부님은 옆에서 굉장히 찹찹해해요. 신부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3명이 모두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야, 요 부분은 흐르는 강물처럼이랑 너무 맞닿아 있다. 네. 같은 배경의 역사들을 다루다 보면 그런 그러니까. 장면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그렇죠. 전쟁을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기뻐했잖아요. 근데 막상 전쟁을 들어가게 되면 기쁠 수가 없죠, 당연히. 맞아요. 너무 참혹한 현실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바로 장면이 전환돼서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군이 보여져요. 근데 이 군은요, 매우 침체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미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독일군에 오늘도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 작전이 뭐냐? 쏟아지는 독일군의 기관총을 피해가면서 전선을 이동해야 되는, 참호를 이동해야 되는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 옆에 있던 동료가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맞아요. 방패가 되는 거죠. 맞아요. 내 전우를 방패 삼아서 이동을 해서 오늘 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교들이 아무리 이렇게 복돋으려고 해도 이미 되지. 침울해요. 공포도 아니고 그냥 침울해요. 힘이 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빗발치는 폭격과 포탄 이런 총알들 속에서 그들이 드디어 작전을 수행을 하기 그게 시작하고요. 무슨 작전이야. 네. 그쵸. 사실 자살 총알바지. 그쵸. 그래서 그렇게 빗발치는 와중에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업고 뛰는 한 사람이 클로즈업이 돼요. 보안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뻐하면서 참전을 외쳤던 형제 중에 형이 총을 맞아버린 동생을 업고 뛰고 있는 장면이에요. 대육교비 날리며 네. 막 5개 있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갖다 쓰세요, 자꾸. 네. 아니, 연상되는 장면이 너무 네. 많아. 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인들은 영국의 한 일원이니까요. 그 당시에 연합군으로서 참전을 해서 프랑스군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싸우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날 밤이 도래했을 때 다행히도 작전은 성공을 한 것 같긴 한데 둘 양국 모두 침체가 되어 있죠. 굉장히 좀 슬픈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독일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독일이 원래 계획대로 속도는 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은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두 국가에 비해서는 적겠죠. 그리고 이미 이들의 연합군의 명령은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독일군의 기관총을 피해라. 독일군은 기관총을 쏘고 있던 얘기니까 피해가 좀 덜했어요. 근데 뜻밖인 건 굉장히 신박한 보급품이 등장을 해서 이쪽도 혼란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무슨 보급품인고 하니 이게 사기 진작을 위한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100개가 도착을 해요. 근데 이것도 병사들 보고 너네를 위해 보냈으니 너네가 직접 심어라. 이렇게 온 거예요. 아, 진짜 나무를? 네, 조그만한 이만한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보내온 거죠. 아니 지금 전쟁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도 심란해 죽겠는데 힘들구만 이거를 세우라니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혼란에 빠져서 심술이 난 독일군을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니까 작업을 진행을 하기는 해요. 근데 작업을 진행하는 그들 뒤로 보면 표지판들이 있는데 이게 독일군에만 보이는 건 아니고 삼국 모두의 참호에서 보이거든요. 보면은 뭐 킹스트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자국민들이 알기 쉬운 그런 도시 이름들, 지방명들로 해서 표시를 해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은 벨기에 지역인데 킹스트리트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삼국 간에 또 명칭도 다 다르게 쓰이는 거 보면 좀 그렇게 방향을 하면서 아, 저쪽이 지금 스코틀랜드가 있는 그쪽 방향이야 이러면서 보고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참호들의 모습도 속속들이 보여주면서 삼국을 계속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 중위가 한 병사랑 막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듣자 하니 지금 이 독일군이 무장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이 그 부대원한테는 고향으로 가는 길목이자 일상생활을 하던 길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민간인으로서 노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이상한 장소이자 시간대인 거잖아요. 불러와서 그들의 일상과 평화를 파괴했다라는 거를 되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진짜 슬픈 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자기 집까지 여기서부터 1시간 남짓이래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병사들 사이에서 이미 조금씩 퍼지고 있는 감정선이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렇게 평화를 빼앗긴 게 병사들만은 아니죠. 국민도 당연한데 특히나 점령당해버린 지역의 국민들이 더 그렇겠죠.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독일이 사령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어떤 주택이 있는데 프랑스 노부부가 오랫동안 삶을 이어왔던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곧 있으면 쫓겨날 위치에 있는데 쫓겨나기 전까지는 집안에서 식사 같은 건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점령당한 지역의 사람이 포로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독일군의 수뇌부와 함께 있는 요상한 장면이 식사도 같이 하나요? 같이 하진 않죠. 다행이네. 너무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데 이 수뇌부가 왜 하필 이곳에 이렇게 다들 모여 있는 거 하니 사령부이긴 해도 오늘 좀 특이한 리사이틀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왜냐면 독일군에는 슈프링크라고 좀 유명한 테너로 비춰지는데요. 이 분도 차출이 돼서 전선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애인을 보기 위해서 소프라노였던 안나 씨가 리사이트를 계획을 하고 실제로 황제한테 승인을 받아서 자기 애인을 하룻밤만이라도 이곳으로 슉 빼내서 같이 리사이트를 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교들도 도착을 하면서 무대를 열고요. 무대를 무사히 마쳤는데 너무 안전하고 안락한 곳이잖아요. 이곳은. 그러니까 이제 슈프링크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나랑 생사를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은 저 위험한 곳에 아직도 있는데 나만 이렇게 있냐.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노래를 하고 싶다. 나는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먼 길을 애인 하나 보려고 왔던 안나도 그대로 돌아갈 순 없으니 슈프링크와 함께 부대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동하는 중에 다시 또 프랑스 군이 보여져요. 이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살긴 살아야 되니까 막 기운을 내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와중에 또 명령이 하나가 하달이 된 거예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무슨 명령인고 하니 몰래 지금은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밤을 틈타서 독일군 기관총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라 라는 비밀 명령 같은 게 하달이 돼요. 그래서 이 중위가 병사 한 명한테 그거를 맡겨요. 그래서 이 병사는 이제 조심조심 참호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 중이긴 했는데 너무 침체해 있으니까 신부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딱 마침 신부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신부가 백파이프, 스코틀랜드 전통 악기 중 하나죠. 그 백파이프를 갖고 있어가지고 민요 중에 I'm Dreaming of Home 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해달라고 합니다. 이 요청했던 병사를 필두로 점점 사람들이 노래가락도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참호들에도 점점 그 소리가 퍼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황을 해요.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그 노래소리가 너무 좋은 거죠. 맨날 포탄 소리만 듣다가 적곡이긴 해도 저쪽에서 평화로운 노래가 들려오니까 마음이 이제 일렁일렁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딱 때마침 아까 그 커플이 독일 참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미소를 짓고요. 저쪽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우리도 빠질 순 없지. 이러면서 테너가 노래를 시작을 해요. 그 노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이 곡이 사실 이쯤에 독일에서 탄생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그들에게 민요가 된 곡이라고 해야 되나? 가요? 아무튼 그런 곡이었어서 테너가 크리스마스에도 딱 알맞는 곡이잖아요.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백파이프는 없고 대신 한 병사가 예쁘게 하모니카를 같이 연주를 해줘요.
그러니까 또 스코틀랜드 쪽에서도 뭐지? 이러고 듣고 있다가 신부님이 활짝 웃으면서 백파이프를 같이 연주를 해줘요. 그러면서 두 국가 간에 약간의 묘한 기류가 생성이 되거든요. 테너가 저쪽에서 자기 노래를 이어서 해주니까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벼랑간 참호 위로 올라가 버려요. 위험할 수 있는데. 늑대와 함께 춤을. 네. 그래서 노래를 막 이어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노래를 열창하고 있고 손에 아무런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계를 하긴 하는데 공격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음악 소리를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무사히 마치니까 이번에는 또 스코틀랜드가 화답을 해줘야겠죠. 스코틀랜드의 노래를 한 곡줄을 또 뽑아요. 근데 이 노래도 유명한 노래인지 저한테는 생소했는데 이 독일군 테너가 노래를 또 불러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그 작은 틀이 있죠. 그거를 들더니 난 너희에게 공격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백기를 흔드는 것 같은 효과로 들고서는 아예 그 중간에 있는 무인지대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인들이 흠칫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군도 여태까지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뚫리면 프랑스군은 바로 프랑스 본토가 습격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쏘지 말라 이러면서 조용하게 그들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양쪽의 중위들이 무인지대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나 스코틀랜드 쪽 중위가 먼저 독일 쪽으로 다가가서요. 얘기를 하는데요. 프랑스군은 여태까지는 긴장은 조금 풀긴 했으나 쟤네들 또 뭐 하나 보자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도 같이 노래를 즐겼잖아요. 근데 저 둘이서 미팅을 하니까 왜 우리만 빼놓고 미팅해? 이러면서 약간 삐진 듯한 표정을 보이면서 안절부절부터다가 대번에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3국의 첫 3자 대면이 이루어지는데요. 얘기를 듣자 하니 놀랍게도 우리의 영화 소개 목적인 정전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은 아무래도 적국인데다가 나는 여기서 긴장을 놓으면 본토가 뚫리는데 휴전이라니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계속 설득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룻밤 쉰다고 전쟁이 일단락나지 않는다. 여기서 일단락나지 않는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깐 총을 놨다고 아무도 우리를 욕할 수 없을 거다. 라고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해요. 결국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맞는 말이에요. 병사들도 너무 지치기도 했고 그래서 휴전을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뭐 샴페인도 마시면서 중위들이 먼저 그렇게 분위기를 푸니까요. 이제 병사들도 무인지대로 우르르 나와서 서로 마주 보는데요. 독일 병사가 아무래도 힘적으로 더 우위에 있으니까 더 나서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먼저 스코틀랜드 쪽으로 이거 먹어 하면서 초콜릿을 주는데요. 스코틀랜드 그냥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거 독탄 거 아닌가 싶어서 네가 먼저 먹어봐라 이래요. 그랬더니 병사가 엥 하면서 이렇게 먹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웃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들이 우리한테 정말 적대 의지가 없구나 해서 초콜릿도 나눠 먹고 샴페인도 나눠 먹고 네, 먹을 게 있으면 항상 대화도 함께 오고 가죠. 이제 서로에 대한 가족 얘기, 부인 사진 막 보여주면서 사적인 얘기를 하며 정을 통하게 됩니다. 대화는 사실은 안 될 텐데 언어가 다르서 그렇죠. 성취하면서 했겠지. 단어 같은 거는 알아듣고 그들도 우리도 독일어 뭐 짤막짤막한 건 알잖아요. 발음은 이상해도 뭐 단케라든지 이런 건 대충 아니까 그런 손짓발짓과 그런 말 그리고 직접적으로 막 뭔가 와이프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분위기가 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쪽 멀리 종이 울립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왔다라는 걸 알리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있으니까 마침 미사 시간을 잠깐 가지기로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렇게 일렬 정도로 앉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섞여요. 그냥 그거를 누가 시킨 것도 없는데 그냥 신부님이 앞에 가네, 종이 올렸네, 가자 이러면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앉아서 또 우리 안나 씨가 경건하게 부르는 아베 마리아 곡도 경청을 하고요. 그러면서 각자의 생각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런 좋은 꿈은 더 꾸고 싶지만 깨기 마련이죠. 저 멀리서 저쪽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포탄 소리, 네, 포성 소리와 함께 불빛들이 계속 크게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요. 오래 알았던 친구를 꼭 저 멀리 보내기라도 하듯이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서로 계속 뒤돌아보면서 헤어집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됐는데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독일 병사가 아침부터 너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인가 봤더니 저 무인지대에서 흐릿한 실루엣으로 누군가가 막 땅을 파요. 그러니까 저게 잘못하면 참호를 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뭔가의 작전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을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아까 그 형제 중 형이었어요. 이 형은 어제 그렇게 휴전이 있을 시기에 사람들하고 섞인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의 시신을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여기에나마 묻어주고 가고 싶어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였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중이들이 이번에는 서로의 전사자를 묻어주자. 인계를 해서 묻어주자라는 얘기가 돼서 다시 한번 휴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데 섞여요. 작업은 물론 독일군은 독일 병사를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한데 섞여서 그냥 같이 돕기도 하고 신부님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같이 그분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요. 너무 슬프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면 좋아서 분위기 전환을 이들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축구를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그래서 축구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축구뿐만 아니라 뭐 카드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어제보다 더 활발한 화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못다 했던 얘기를 더 속 깊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사진을 찍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요. 이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혼란스러움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휴전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수 없는데 그럼 나는 저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밀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죠. 중이들은 특히나 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놀랍게도 독일군 중위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10분 후에 우리 쪽에서 폭격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우리 쪽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니 모두 이쪽 참호로 와라 라고 해서 그거를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병사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폭격을 했으면 다른 쪽에도 맞폭격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스코틀랜드 쪽 참호로 같이 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폭격을 피해요. 이들이 이렇게 계속 피했으면 저는 좋을 텐데. 네, 너무 마음은 그렇지만 사실 이 이후로도 전쟁이 계속 됐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서로의 무운을 빌면서 헤어집니다. 되게 아쉽고요.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비춰질 때 딱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요. 이 전쟁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 나는 저들과 지금 친구가 됐지만 전쟁 전에 친구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 영국은 조금 멀어도 독일이나 프랑스는 인접국이니까 누군가는 신혼여행으로 독일을 가고 누군가는 프랑스를 가고 이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였을 수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에서 전쟁의 그 공허함, 불합리함을 느끼면서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행운을 빌면서
헤어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신부님을 주축으로 백파이프 부대가 우리에게 졸업식 노래로 익숙한 곡이죠. 작별. 올드랭 사인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마음이 더 슬펐어요. 저는 그 졸업식을 생각하면 항상 그 노래가 자동으로 떠오르고 그래서 좀 친구들과 작별한다는 느낌 때문에 항상 슬펐거든요. 듣자마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그 노래가 나오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이들이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서로를 이걸 가지고 추궁을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적국한테 더한 테러 행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상층부는 다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 병사들이 자기가 겪은 일, 자기조차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감격에 겨워서 편지를 가족들한테 보냈고 그 당시는 무조건 검열을 하죠. 편지 검열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에서 그 사실을 다 알게 돼요. 기존에 있던 그 연대들을 해체시키고 다른 전선으로 재배치가 되고요. 특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신부님도 새로운 신부님이 차출돼서 와요. 그런데 그 신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아까 오프닝에서 봤던 그 대사하고 너무 똑같은 말을 해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독일인들은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선하건 악하건 젊은이건 노인이건 그들 모두를 죽이십시오. 세상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진정한 선한 양인 스코틀랜드, 영국이고 그들은 그렇지 않으니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흑백 논리에 완전 맹목적인 전쟁 이념? 사상을 주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앞에 상황들을 봤잖아요. 독일인이 악마가 아니고 그냥 그들도 명령을 수행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시간만 주어지면 누군가와도 점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다시금 나왔을 때 더 부각됐던 것 같아요. 그 전쟁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그 위쪽 선들의 위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더 부각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들은 계속 속고 맞아요. 그래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근데 적대시해가지고 그들이 얻는 거는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세뇌시킨 사람들은 얻는 게 있거든요. 항상 세뇌당한 사람들은 세뇌당했다는 뜻이 그거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몰려가고 생명을 잃고 자기가 가진 거를 잃고 최근에도 뭐 비슷한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거기서 가장 피해자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일반 대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느냐? 세뇌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세뇌가 풀리려면 또 시간도 지나야 하고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풀린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전쟁에 나가서 다쳤어. 아니면 내 가족이 죽었어. 그런데 그걸 자기 합리화를 안 하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적대심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저희도 사실은 아픈 역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 역사들을 거쳐오셨던 분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최대한 그래도 다툼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먼저 가야 하는 건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인간의 세상사여가지고 그러네요, 정말. 거시기해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좀 더 슬픔?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소름 돋는 장면이기도 했는데 이전까지는 모든 병사들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 신부랑 같이 보내와진 스코틀랜드 병사들은요. 얼굴이 보여지지 않고요. 신부한테 대답하는 목소리 그리고 뭐 이런 흉상부이나 아니면 발 이런 신체 일부들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성이 배제되고 그 맹목적인 이념에 의해서 인간성은 배제되고 그리고 그들을 소모품처럼 돌려서 전쟁이라는 기계를 돌리는
그 장면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소름이 돋았었는데 이런 일들이 스코틀랜드에서만 일어나진 않으니까 독일군이랑 프랑스군에서도 똑같이 일어났고요. 특히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고위 장교가 내려와서 굉장히 화를 내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쓰였던 하모니카를 막 짓밟아요. 그리고선 떠나거든요. 근데 그 하모니카를 가지고 있던 그 병사가 화합의 시발점이었던 그 스코틀랜드 민요를 작게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병사 모두가 함께 읊조리면서 열차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 정도로 점점 커져요. 그렇게 그들의 노랫소리를 들려주면서 점점 열차는 시야에서 사라지고요. 영화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들의 결과는 어땠을 것 같나요? 살았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거의 아니겠죠. 그쵸.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회의적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1914년 12월 24일? 그 이후로도 한 4, 5년을 더 싸웠으니. 네, 맞아요. 18년에 이게 끝났으니까요. 이게 1914년 7월부터 발발을 해서 18년 11월까지 이어졌었거든요. 이미 그 뒤로도 전쟁이 계속되었을 것이고 이 당시 상황만 봐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벌써 전선이 교착된 상태였던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플랑드르, 이프르 지역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치열했던 서부전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연합군 쪽에서는 여기를 뚫리면 프랑스가 바로 당하는 거고 또 독일군은 여기를 뚫지 못하면 흔히 말하는 슐리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하면서 그거는 즉 전쟁 실패로까지 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모두한테 너무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의 최우선 책무인 전쟁 수행을 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그 수뇌부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들을 모두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전장을 이동을 시킨 건데 이미 고착이 됐으니 가장 중요한 이쪽 전선이 아니라고 한들 모든 전선이 힘든 상황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미 적국이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알아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라는 대화를 서로 하기까지 했으니까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고 적응이 더 힘들었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18년까지 계속 이어졌고 또 중요하게 볼 점이 이들이 더 살아남기 힘들었을 이유가 세계 1차 대전만이 보여주는 현대전의 그 전형적인 양상, 특징들 때문에도 더 생존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가 민간인을 포함해서 총 3,100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다고 해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거기다 이 이프르 지역을 포함한 서부전선에서만 그 중에서 1천만 명,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사망을 했거든요. 동부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가 그냥 들었을 때는 너무 많다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이 이전에도 대규모 전투는 있었어요. 이것보다 사상자가 더 많았던 과거 고대 전투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세계 1차 대전은 한 5년 정도 남짓의 시간 동안 이 사상자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비슷한 규모의 사상자가 있었던 전쟁들은요.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이고 10년이 뭐예요? 100년도 넘게 이어진 전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을 5년 만에 죽였다? 이거는 충격적인 결과인 거죠. 저는 이 사상자 속에 영화에 등장했던 인물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참호전. 이 참호전이 이 영화가 이곳을 무대로 삼았던 게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으로 참호전이 근대전으로서 개발된 게 이 이프르 1차 전투였어요. 이전에도 참호전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산발적이었던 거고 단기간에 사용을 했던 거지 뭐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새로 조금 짓고 이런 형태였다면 여기서는 지도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선이 그어지는 긴고 큰 규모의 참호. 그런데다가 참호 안에서 막사까지 만들었으니 얼마나 규모가 컸겠어요. 완전 전투의 양상으로서 개발이 된 거는 이 이프르 1차 전투에서였고요. 엄폐, 그러니까 방어를 위한 수단이었는데 역으로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피해가 더 커졌거든요. 왜냐하면 참호라는 곳이 땅 위에 씌어진 게 아니라 땅을 판 거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고 지하수가 흘러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고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장화를 신고 있다고 해도 요즘 장화들도 물이 들이치는데 그 당시 장화면 더 기능상으로 좋지 않았을 거거든요. 항상 발이 물에 잠겨 있으니까 발이 썩던지 그런 식으로 신체에 질병이 생기기 너무 좋은 그런 취약한 환경이었고요. 쥐도 많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쥐나 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위생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참호 안에서 작국에서 자멸하는 그런 병사들도 너무 많았고 그런데다가 아까 잠깐 등장했던 독일군의 무기 기억나세요? 기관총. 네, 기관총. 기관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전쟁하면 생각하는 모든 무기가 세계 1차 대전 때 개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거리포, 뭐 하연 방사기, 수류탄, 탱크, 잠수함 이런 게 전부 세계 1차 대전에서 먼저 고안이 됐고 그 전까지는 여행 목적으로만 쓰였던 비행기가 전투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세계 1차 대전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니 피해가 더 커졌을 거고 화학 무기도. 그쵸. 그 화학 무기가 나오는 것도 역설적이게도 제2차 이프르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독일이 처음으로 네. 그래서 이 이프르 지역이 너무 치열한 슬픈 지역이었어요. 곳이네. 네. 그러니까 살아남기 힘든 곳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제1차 이프르 전투, 2차 이프르 전투 사이에 딱 있었던 게 이 크리스마스의 퓨전. 네,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격전지였던 이프르 지역을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 잠깐 슐리펜 계획이란 걸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이곳이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최대의 원인이었거든요. 이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독일군이 처음에는 서부전선, 그러니까 프랑스와의 전투를 빠르게 끝내고 바로 동부전선, 러시아로 투입을 해서 러시아와의 전투도 빨리 끝내서 속단속결로 전쟁을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단기전을 목표로 삼았던 건데 우리가 요즘에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러시아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을 침공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어떻게 대응을 했던가요? 굉장히 강경하고 생각보다 계속 끈질기게 잘 대응을 했잖아요. 원래는 프랑스 인접선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면 프랑스군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약소국이었던 그 사이에 작게 끼어있던 폴란드를 뚫고 지나갈 생각이었던 건데 폴란드군이 너무 치열하게 맞선 거예요. 거기서 이미 시간이 지체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랑스 인접 지역까지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군이 잘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연합군이 완전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영국군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됐던 거죠. 그래서 슐리펜 계획의 미래가 보이는 그런 지역이면서 또 이 지역이 참호전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던 이유기도 하죠. 그들이 그렇게 막강하게 서로 응전을 했으니까 참호전이 서로 지어지고 또 참호전은 즉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중 대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작중에 보면
독일군에서 계획대로면 내년 봄에는 돌아갈 거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슐리핑 계획이 원래대로였으면 아무리 늦어도 봄에는 끝난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아예 끝난다 였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치열했던 이프르 전투들 사이에 있었던 정전은요. 이프르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전선이 그랬던 건 아닌데 대부분의 좀 많은 전선에서 이런 식으로 휴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들이 다 비슷하게 담배를 나누고 담배 초콜릿을 시작해서 이제 샴페인을 나누고 또 아까들의 그 병사들처럼 이제 사적인 얘기들도 나누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현존하는 편지들도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일부 지역은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새해 때까지도 계속 전전이 이어졌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당연하게도 휴머니스트, 인류애라는 것을 회복을 했겠죠. 본인 스스로의 인간성도 회복을 하게 됐을 거고 프랑스 병사 한 분이 남긴 기록이 있길래 발췌를 해왔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마치 오랜 친구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념품을 교환했어요. 한 명은 자기 주소를 적어주면서 전쟁이 끝나면 만나자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끼리라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작중에도 비슷한 대사가 나와요. 그 프랑스 중위가 가장 긴장을 하고 있던 그 프랑스의 프랑스 중위가 이런 말을 해요. 칠면조를 뜯으면서 독일군을 죽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안전한 곳에 숨어서 실익만을 챙기는 상층부를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같은 프랑스인보다 함께 전장을 누볐던 독일인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당신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층부는 모두를 뿔뿔이 갈라놓는 그런 결정을 하고 계속 전쟁을 이어갔겠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모두 잘 포장된 이념 뒤에 숨어있는 전쟁의 민낯 그리고 불합리함과 참혹함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도 너무 아끼는 영화예요, 이게.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을 차치하고서라도 굉장히 인류애를 다시 회복하는 그 장면을 덤덤하면서도 아름답게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서 알고 봐도 그들의 끝을 알기 때문에 먹먹하지만 모르고 봐도 그 너무 수작이라서 가슴을 좀 먹먹하게 하거든요, 이 영화가. 국가를 초월한 언어라고도 하는 그 음악을 통해서 그들이 화합해 나가는 장면 그리고 음악을 계기로 교류를 하면서 인간성도 회복하고 인류애도 회복하고 잠시나마 일상도 회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거나 저처럼 좀 눈물이 많은 분들은 막 울면서 옆에서 막 계속 휴지 찾으면서 막 이렇게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쟁 얘기에만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의 케빈이나 해리포터 말고도 네, 새로운 삼국의 친구들을 만나시면서 너무 슬퍼서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따뜻하고 감동적인 메리 크리스마스 영화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꼭 봐야겠네요. 네. 오늘도 감칠맛 나고 친절하고 따뜻한 영화 소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